자, 우리가 유리수, 정수와 유리수는 사실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개념이 있어. 자, 그런데 이 덧셈과 뺄셈은 사실 어떤 개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그 첫 번째 빈 페이지가 하나 있으면요, 거기다가 요걸 하나 좀 적을게요. 자, 계산 방법. 자, 더하기 빼기. 자, 이거는 이제 따로 생각하지 마십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자,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로 읽으시고요. 그래서 부호가 같으면 숫자 합에, 자, 공통부. 자, 이제부터 이 말을 무조건 명심해야 돼요. 부호 같으면 숫자 합의 공통부. 부호 다르면 혹은 반대면 숫자 차에 큰 숫자 부호. 자, 요걸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같으면 숫자 합의 공통부호를, 다르면 숫자 차에 큰 숫자의 부호를 가져와서 씁니다. 이게 덧셈 뺄셈의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부호가 정리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속 부호 정리하기를 이걸 해야 됩니다. 연속 부호 정리하기. 자, 연속 부호를 정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자, 부호가 연달아서 두 번 나오면은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플러스에 플러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로 바꾸냐? 그냥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같은 부호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이러면 플러스예요. 그런데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든가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연속 부호를 정리할 때 같은 부호로 나오면은 플러스로, 반대 부호로 나오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렇게 같은 부호면 플러스로, 반대 부호면 혹은 다른 부호면 마이너스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연속 부호가 나왔을 때 플러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플러스로 바꿔주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플러스 나오면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고 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계산을 보시게 돼요.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읽을 때는 이제 더하기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3이에요. 근데 플러스가 두 번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가냐면은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부호를, 연속 부호는 이렇게 하나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3 플러스 4로 읽어집니다. 자, 읽을 때 부호가 같게 읽어졌죠? 그러면 숫자 합에, 그러면 3하고 4하고 더하니까 7, 공통부호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앞에 플러스는 생략해서 그냥 7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3 더하기 4라고 불리는 게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에 자, 마이너스 4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얘는 마이너스 3이에요. 연속 부호가 아니라서 그냥 됐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연속 부호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 연속 부호, 마이너스 같은 부호가 연속되면은 플러스로 바뀝니다. 플러스 4가 돼요. 그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4로 있습니다. 자, 따라 읽어볼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4.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호가 서로 달랐죠? 자, 부호가 다르면 숫자 차에 큰 숫자 부호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숫자 차가 3하고 4의 차는 얼마입니까? 1이죠? 큰 숫자는 4입니다. 따라서 플러스를 가져옵니다. 물론 이거는 플러스를 생략하고 1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계산 방법이에요. 자, 만약에 플러스 3에 플러스에 마이너스 4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얘는 연속 부호가 아니라서 됐어요. 근데 얘가 연속으로 나왔죠, 부호가. 연속으로 나온 부호는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부호로 되어 있으면 반대 부호로 보이면은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읽어봅시다. 뭐라고 읽으면 돼요?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읽을 때 부호가 같게 읽어졌어요? 반대로 읽어졌어요? 반대로 읽어졌죠? 다르게 읽어졌습니다. 부호가 다르면 숫자 차, 3과 4의 차는 얼마입니까? 1이고요. 큰 숫자의 부호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따라오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에 플러스 4가 있다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앞에 마이너스 3은 부호 단독이라서 됐어요.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역시나 연속부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플러스도 역시나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로 갑니다.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읽어집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읽어집니다. 이렇게 같은 부호로 읽어지니까 숫자 합의 공통부호.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계산할 때요, 바로 부호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세요. 숫자 합의 공통부호, 숫자 차의 큰 숫자 부호,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게 처음에 익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빨리 익혀져야 돼요. 왜? 지금은 정확하게 떨어지는 정수로 나오지만 이제 재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게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2분의 1.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줍니다. 2분의 1 그냥 썼어요. 앞에 플러스 표시 없죠? 그럼 플러스 2분의 1하고 똑같은 거예요. 플러스는 생략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줬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많이 봐와서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3분의 4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푸는 문제는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 초등학교 때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지만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빼는 건 안 배웠잖아요. 근데 문제 푸는 건 똑같아요. 일단 어떻게 합니까? 통분합니다. 자, 통분하는 과정 똑같이 합니다. 자, 이거 먼저 통분해야 되죠. 2하고 3하고 다르니까 얼마로 합니까? 6으로 해요. 맞죠? 그래서 6분의 3 빼기 6분의 8 됐습니까? 자, 이제 분모는 그대로 씁니다. 맞죠? 분자만 계산해요. 자, 이게 3은 플러스 3하고 같아요. 마이너스 8입니다. 부호가 같아요? 서로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분모 그대로 쓰고 숫자 차를 써야 되겠죠? 5에 자, 큰 숫자 부호 마이너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게 빨리 이 진행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읽을 때 여러분들 이제 통분까지 해놔놓고 난 다음에 똑같아요. 3하고 마이너스 8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왜 초등학교 때 이걸 이렇게 중간에 이걸 보고 이렇게 썼냐면요. 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억 한번 더 들어보세요. 자, 분모를 같이 이렇게 쭉 쓰고 그리고 어떻게 썼냐면은 3-8 이렇게 썼던 기억나죠? 그죠? 자, 왜 이렇게 써줬냐면은 이제 초등학교의 계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학교 계산을 위해서예요. 3-8. 아, 그래서 숫자 차의 큰 숫자 부호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은 이런 형태의 계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거 손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해야 돼요. 더하기 빼기 못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게 내용이 전부예요. 끝이에요. 이게 어디까지냐면 이 책의 내용 전부예요. 210문제 다요? 네. 더하기 빼기잖아요. 덧셈 뺄셈.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얘는 마이너스 6 됐죠? 근데 이거 연속 부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 풀기 위해서 마이너스 6. 자, 연속 부호인데 부호가 서로 다르면 뭐로 바뀐다고요? 마이너스 2. 됐습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서로 같게 읽어졌죠? 읽을 때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읽을 때 읽어보세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부호가 같이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숫자 합의 공통부호 끝. 됐죠? 숫자 6하고 2하고 합의 공통부호 마이너스 끝. 이게 지금은 어색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건 눈에 보는 순간 착 돼요. 이때까지 아무도요, 자, 중학교 지나가면서 더하기 빼기 못하는 친구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자 S모 군이 있어요. 이 친구는 늘 틀리면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 마이너스 이거 부호 때문에 틀리는 아주 고질적으로 실수를 하고 이름 붙여서 하는 S모 군이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심각해요. 항상 틀리면 왜 틀렸어 하면은 부호 때문에요. 이 소리를 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중학교도 괜찮아. 고등학교 가는데 문제 없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부호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대학교를 못 가게 되는 아주 등급이 확 달라지는 아주 큰 사태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이 부호를 잘못 보는 경우에는 항상 이런 말을 쓰죠. 니은, 니은, 쌍기을, 리을 이렇게 쓰는 말이 있죠.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방송 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만약에 지금 3번 봐요. 이게 3개가 있으면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2개씩 하면 돼요. 보세요. 앞에는 요거는 부호 1개라서 마이너스 12. 플러스는 뭐로 바뀐다고요? 플러스 7. 플러스는 또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요. 요거는 어떻게 읽어져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7이니까 뭐라고 읽어져요? 부호가 서로 다르게 읽어졌죠. 그죠? 그럼 숫자 차이, 그러니까 12와 7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자, 그게 만약에 안 되면 12 빼기 7을 또 하는 거예요. 암산이 안 되면 이거는 해야 돼요. 짝대기 긋고 1자로 쓰고 10 쓰고 10에서 7 빼고 2 더하면 자, 요거는 5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딱 썼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부호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5 다시 플러스 1 한 번 더 쓰고요. 마이너스 5 플러스 2입니다. 요거는 숫자가 한 자리니까 숫자 차의 큰 숫자 부호.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 좀 그렇죠? 자, 우리가 뭐 세 자리도 아니고요. 어쨌든 정 안 되면 옆에다가 이렇게 빼기를 하셔야 됩니다. 숫자 차와 숫자 합은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건 열심히 계산하셔야 되겠고요. 여기 하는 전부 다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거는 자, 시험에는 보통 잘 나오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학교 시험에 저런 유치한 문제는 안 냅니다. 굉장히 복잡한 걸 내겠죠. 자, 10번 문제. 이제 수학에서 자, 우리가 산수, 즉 연산이 있고 수학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의 정의 시키는 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자, 저런 표시는 A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크지 않은은 이건 무슨 소리예요? 크지 않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어떤 말이에요? 작거나 같은 이 말입니다. 작은 것도 되고 같은 것도 돼요. 따라서 5.1에 자, 괄호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뭐라고 읽어주면 되느냐? 그대로 이 숫자를 바꿔놓으면 돼요. 5.1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맞죠? 그러면 5.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정수를 읽어야 되는데 5.1보다 작은 거 5가 읽어지죠. 그죠? 그래서 5로 읽어진 거예요. 이렇게 문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2라고 하는 걸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2보다 일단은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마이너스 4.2라는 이게 나오게 되면은 자, 우리가 양수로 나왔을 때는 숫자를 그래도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음수가 나왔을 때는 이걸 잘 못 찾습니다. 자, 작거나 같은이에요. 그 마이너스 4.2가
일단 먼저 표시가 돼야 됩니다. 야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4.2보다 작은 거는 자 작거나 같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쪽을 말해요? 왼쪽을 말해요? 오른쪽을 말해요? 작은 쪽이니까. 자 이거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자 4.2 마이너스 4.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일단 작은 걸 선택해야 되겠죠? 자 작은 거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 왼쪽이에요. 이쪽이 작은 거예요. 맞죠? 따라서 누가 작은 거냐? 얘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들어가니까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87.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987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마이너스 1.987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보다 역시나 작거나 같은 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거 찾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어차피 작은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럼 역시나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1.987을 써요. 그럼 얘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쓰는 수입니까? 마이너스 1.987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겠죠? 맞죠? 근데 이번에도 작거나 같은 이에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왼쪽이겠습니까? 오른쪽이겠습니까? 역시나 작은 쪽이 왼쪽입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에 있는 숫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는 항상 왼쪽입니다. 다시 작은 건 어느 쪽이라고요? 왼쪽의 숫자예요. 작거나라고 하면 항상 어느 쪽의 숫자를 찾아야 돼요? 왼쪽 숫자입니다. 따라서 얘도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제 요거 8.456이 있습니다. 그럼 요건 옆에다 쓸게요. 8.456이 있습니다. 자, 8.456. 자, 얘는 그럼 8.456이라는 이게 8.4 얼마? 8. 뭐 얼마 이렇게 읽어주셔도 돼요. 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예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보다도 마찬가지 작거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8.456은 뭐와 뭐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까? 응? 8과 9 사이에 있는 숫자죠. 이건 양수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순서가 맞죠? 역시나 어느 쪽이겠어요? 작거나 라고 했으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왼쪽입니다. 작거나는 무조건 왼쪽이에요. 그래서 누가 되겠습니까? 8. 그래서 얘는 8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겠어요? 예. 따라서 자 지금 우리가 작은 수는 왼쪽, 양수든 음수든 적으세요. 양수든 음수든 작은 수는 왼쪽, 큰 수는 오른쪽입니다. 자, 양수에서 나오든 음수에서 나오든 작은 수를 물으면 왼쪽을 봐야 되고 큰 수를 물으면 오른쪽을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되겠어요? 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하나하나 다 찾아봤습니다. 얘는 얼마가 됐냐면은 x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나왔고요. y는 마이너스 2가 나왔고 z는 8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얘를 가지고 이제 다 뭐하라 그랬어요? 더하라 그랬어요. 이제 그럼 쓸게요. 마이너스 5 따라서 마이너스 2. 원래 더하라 그랬으면 이렇게 씁니다. 보세요. 마이너스 5 그냥 요거 썼죠. 그죠? 자, 그리고 플러스에 y 대신에 마이너스 1 그대로 넣고요. z에 8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부정리합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플러스 8 되겠죠? 됐어요? 네.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요거 먼저 계산하면 얼마 돼요? 부호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자, 숫자 합에 자, 공통 보니까 마이너스 7 됐죠? 플러스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해버리면 플러스 1 되죠. 그죠? 숫자 차이 큰 숫자 부호 결국 답은 1이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어져요.
Z 어디 짝대기 쳐져 있어요? 아, Z는 숫자 2하고 우리가 쓸 때는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짝대기를 읽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정말 조심해야 돼. 자, Z. 자, Z를 표시할 때 있잖아. 그지? 왜 이렇게 쓰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뭐로 보여요? 2로 보여요. 자,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뭐로 보여요? 2Z로 절대 안 봐줍니다. 그래서 이건 22로 봐주기 때문에 반드시 Z는 여러분들이 실제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두 번째 X를 쓸 때는요. 자, X는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거 곱하기하고 구별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X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약속입니다.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될 약속이에요. 자, 계속 오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 보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좀 넘어가세요. 자, 이제 그 다음번에 자 우선 요 15번 문제. 자, 여기서부터 또 다시 한번 볼게요. 15번을 봐주십시오. 자, 두 유리수 마이너스 3분의 10과 2분의 5 사이에 있는 정수들의 합을 찾아라.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은 자, 숫자를 정확하게 알락하면요. 자, 얘가 대충 얼마쯤 답니까? 마이너스 3점 얼마 이렇게 나온 숫자죠. 그죠? 네. 그러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마이너스 3점 얼마는? 마이너스 3점 얼마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죠? 예. 마이너스 3점이 나오려고 하면 3과 4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왼쪽에 작은 수, 오른쪽에 큰 수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쭉 가가지고, 자, 요거는 얼마가 돼? 2분의 5는 2점 얼마 되는 숫자거든요. 2.5인데 2점 얼마예요? 자, 그럼 2점 얼마는 2와 얼마 사이에 있어요? 2와 3 사이에 2.5, 2점 얼마가 있겠죠. 맞죠? 2점 그냥 xx라고 쓸게요. 나는 2점 어떤 숫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들 사이에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까지 사이에 있는 정수예요. 그럼 누가 있는지 볼게요. 자, 마이너스 3 있죠? 거기서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2까지 다 더하면 돼요. 자, 이제 숫자를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3이 있어요. 더하기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자, 0이 있고요. 1이 있고요. 2까지 있습니다. 자, 이걸 더하는 거예요. 자, 이걸 더하는 거예요. 자, 일단 아까 우리가 자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연속부호는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자, 부호를 하나로 정리합니다. 앞에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써요. 자, 그 다음에 자, 부호가 연속으로 되어 있는데 다르죠? 그러면 마이너스 2입니다. 연속으로 되어 있는데 다르죠?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1. 그런데 굳이 0은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0은 어차피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앞에서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자, 두 개씩 계산할 수 있어요. 처음에 둘이 읽었어요. 뭐라고 읽어졌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연달아 안 쓰고요. 이렇게만 바로 할게요. 자, 읽어보세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읽을 때, 자, 다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읽으세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방금 읽을 때 부호 같게 읽어졌죠? 자, 부호 같으면 숫자 합의 공통부호입니다. 그럼 3하고 2를 더하면 5에다가 공통부호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5예요. 이제 두 번째 읽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자, 방금도 읽을 때 부호가 어떻게 읽어졌어요? 같게 읽어졌죠? 자, 부호가 같게 읽어지면 숫자 합의 공통부호입니다. 그러면 5하고 1을 합하면 6이고 공통으로 마이너스. 됐죠? 자, 이제 또 읽겠습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마이너스 6에 플러스 1이네요. 읽어보세요. 방금 읽을 때는 부호가 같게 읽어졌어요? 다르게 읽어졌어요? 다르게 읽어졌습니다. 부호가 다르게 읽어졌으면은 숫자 차에 큰 숫자 부호입니다. 따라서 6과 1의 차이는 얼마나 죠? 5에다가 큰 숫자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5 플러스 2가 읽어지겠죠. 맞죠? 자, 요건 어떻게 읽어집니까? 역시나 부호가 같게 읽어져요? 다르게 읽어져요? 다르게. 그러면 숫자 차에 5하고 2의 차이 3에다가 큰 숫자 부 마이너스. 따라서 이거의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먼저 하나 볼게요.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계산하면 얼마게요? 0이에요. 자, 어떻게 읽어지 볼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숫자 합이야, 숫자 차야? 숫자 차 2하고 2의 차이는 얼마? 0. 끝.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자, 부호가 다른 두 수가 연달아 나오죠? 그럼 얘들은 무조건 0이에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 잠깐만 볼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산할 때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이 뒤에 플러스 2가 있죠. 맞죠? 부호가 다른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 둘이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합치면 0 돼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있죠? 이거 날라가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날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날죠.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보이잖아요. 이거 먼저 날리는 거예요. 연속 보이는 거 말고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보이면 이렇게 날라가요. 그래서 날릴 거 날리고 최종적인 답만 바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바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자, 이제 여기 이제 14번부터 이제 직접 이걸 다 계산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와, 이거 야, 오늘 계산할 게 진짜 많아요. 자, 14번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14번도 그렇고 16번도 그렇고 전부 다 계산해야 되죠? 네,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가 실제 계산을 몇 개나 해야 되냐면은 한 5개씩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맞잖아요? 자, 근데 요거 하나 볼게요. 14번 다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왜? 가장 큰 거 얘기했죠? 자, 맞아요. 잘 생각했네요. 자, 우리가 가장 큰 경우 이거죠. 맞죠? 가장 클 때는 뿔뿔이에요. 플러스 얼마 플러스 얼마. 그럼 숫자 합의 공통부호 플러스 F가 제일 커요. 가장 작을 때는 언제겠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자, 같은 부호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버리면 숫자 합의 마이너스입니다. 맞죠? 이 플러스 플러스로 나오면은 숫자 합이에요. 숫자 합에다가 플러스가 붙어요. 자, 얘는 숫자 합이 숫자 차보다는 크겠어요, 작겠어요? 숫자 합이 크게 나와요. 숫자는 절대값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경우는 플러스 플러스고요. 가장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안 해봐도요.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일단 작은 후보에 들어가요. 그럼 실제로 누가 제일 작은지는 해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얘만 플러스 플러스죠. 그죠? 자,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자, 빨리 자기가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플러스 1.6 플러스 0.5 이렇게 읽을 때 플러스 플러스로 읽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어떻게 읽어졌냐면 마이너스 0.3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를 때는 마이너스 2.6 이렇게 읽어지니까 자,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아, 이건 작은 축에 속하는구나.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네, 형태만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가장 큰 거 안 해봐도 2번입니다. 안 해봐도 이건 2번이에요. 만약 가장 작은 거 물으면 1번하고 4번을 비교해서 누가 더 작은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이 문제. 자, 시간 잠깐 줄 테니까 문제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첫 중간고사에서 가장
보게 될 가능성이 큰 문제가 13번. 자, 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절대값이 A가 B의 3배이고 양수고 음수다. 자, 두 점 사이 거리가 12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 B는 부호는 같아 달라? 달라. 맞지? 부호가 다른데 자, A가 양수고 A가 숫자는 더 크다 그랬지? 그럼 이 문제의 답은 일단은 양수가 나와야 돼요? 음수 나와야 돼요? 양수 나와야 돼요. 큰 숫자 보니까. 그래서 4 아니면 5예요. 5번. 자, 5번이야. 4 아니면 5예요. 5번이야.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찍는 방법이에요. 5번이야. 자,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가 10이에요.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두 점 사이 거리가 10이라는 게 이거는 눈으로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눈으로 바로 딱 생각나서 한다면 정말 잔머리가 좋은 거예요. 일단 수직선을 딱 생각해 봤을 때, 자, 야하고 야가 있습니다. 작은 숫자는 B고 큰 숫자는 A예요. 그죠? 자, 얘들 사이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다고요? 12예요. 10인데, 자, A하고 B하고가 지금 3배 차이 나려면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요 거리가 한 칸일 때 요 거리가 몇 칸 되면은, 3칸 되면 3배가 되죠. 0으로부터. 맞죠? 요게 되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해요. 그러면 12를 몇 등분한 겁니까? 4등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 칸이 얼마짜리가 나옵니까? 3이에요. 그럼 A는 9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6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직 개 있는데 맞잖아. 찍었어. 아니. 이거 잔머리는 인정을 해준다니까 내가. 그래 네. 내가 장문이가 그래서 적하다가 이제 항상 부호 때문에 틀리죠. SOC. 자, 여러분들 요거 딱 요렇게 문제 풀어요. 이게 자,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나왔고, 자, A가 B의 3배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러면 3배라는 말 뜻이 어떤 뜻이냐? 자, 여러분들 요거 좀 자 적어둘게요. 절대값이 자, 몇 배 된다. 이 말은 절대값이 몇 배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어떤 뜻이냐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칸을 나눴을 때요. 자, 그래서 작은 숫자 자, 한 칸일 때 작은 숫자가 한 칸일 때 큰 숫자는 요거 몇 배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요 말이에요. 자, 절대값이 3배 된다 하면 작은 숫자에 한 칸 두면은 큰 숫자는 3칸 된다. 그러니까 요 몇이라는 거하고 칸수가 서로 같게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다시요. 만약에 4배다 하면 어떻게 돼요? 4배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자, A는 B의 4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예요? B가 작은 숫자예요. 그죠? 그럼 B가 요거 한 칸일 때 A는 몇 칸 가는 거예요? 4칸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 말이에요. 이 몇이라는 말이 숫자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게 같게 가면 돼. 4배다 하면은 한 칸일 때 작은 거 한 칸일 때 큰 거 4칸. 5배다 하면은 작은 거 한 칸일 때 큰 거 5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편해요.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요거 시험에 나올 학교 딱 리스트 있거든요. 요런 스타일. 자,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준비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요령을 좀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부터 19번. 자, 17번하고 19번 두 개가 있는데요. 자, 가장 가까운 정수. 이거 되게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자, 가장 가까운 정수. 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가까운 정수를 찾아라 하면은 반을 기준으로 반보다 길이가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은 쪽을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보다 짧은 쪽. 이게 무슨 소리야? 반보다 짧은 쪽 찾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마이너스 27.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양은 누구누구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자, 그렇죠. 마이너스 27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8이 여기 있어요. 맞죠? 근데 점 7이니까 어디를 넘었어요? 반을 넘었어, 안 넘었어? 반 넘어 있는 숫자죠. 따라서 요게 반보다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거 요거예요. 요렇게 문제 찾아요. 자,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 내가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우악하면 안 돼요. 아주 없어 보여요. 네. 자, 그다음 얘는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역시나 가장 가까운 거 반 넘는 거, 반보다 짧은 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이게 3분의 89는 도대체 몇 점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건요, 대분수, 가분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소수점으로 얼마쯤 나오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자, 이거 빨리 해보세요. 소수 나누기 빨리 첫째 자리까지 구해봐야 돼요. 자, 그럼 빨리 구해보세요. 나는 암산이 안 돼요. 89를 그럼 3으로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자, 2, 6이고요. 29, 자, 9입니다. 그죠? 따라서 27이 됐어요. 0 붙이고. 자, 요거 하면 일단은 얼마가 됩니까? 29.6. 자, 요거 빼면 2.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0 붙이고 0 내렸으면은 점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29.6 얼마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29.6 얼마면 어디에 선택을 하겠습니까? 얘가 29.6 얼마예요. 그럼 얘는 누구 사이에 있습니까? 29하고 30 사이인데, 자, 29와 30 사이인데, 자, 29.6은 반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반 넘었죠? 그럼 어디에 가까워요? 네, 여기 가까운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자, 또 요 스타일을 또 좋아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경명. 응? 경명. 가까운 숫자 요거 묻는 학교가, 예, 요게, 일중이 조금 요즘 들어서 자꾸 이런 스타일 좋아하고요. 일중이 조금 이제 문제가 조금 고급스러워져요. 그 다음에 좀 무식하게 내는 학교가 침중이 좀 그런 스타일이고. 자, 요렇게 이제 가까운 수, 요거는 이제, 경명이 이런 문제를 좀 좋아합니다. 자, 그 참고로 이렇게 돼요. 따라서 정수의 합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28과 30을 찾았거든요. 이걸 합치래요.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를 합치래요. 마이너스 28부터요. 마이너스 28과 이제 문제 그대로 다시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작이에요. 마이너스 28과 30 사이 모든 정수 합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28하고 30의 합이 아니에요.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의 합이에요. 그럼 누구부터 됩니까? 마이너스 27 되죠? 자,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5. 자, 쭉 계속 가겠죠? 그래서, 자, 누가 나오냐면은 25, 26, 27, 28, 29, 30 이렇게 쓰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걸 써줬냐면요.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자, 얘들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어디에든 같이 보이면요. 자,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이렇게 보이면은 뭐 시킬 수 있어요? 어차피 얘는 0 될 거냐. 얘도 0 될 거잖아. 얘도 0 될 거잖아. 그럼 이 속에 있는 건 전부 다 0 되겠지. 그러면 얘만 딱 30은 안 들어가요. 34이니까 미안해요. 29까지 여기까지예요. 얘만 딱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더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됩니까? 5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와 57인데.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자 요 두 수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의 합이라서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냥 이거 두 개만 더하는 건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문제를 내는 학교가 이게 이제 경명 스타일이 뭐 한 번 더 생각을 요렇게 내면은 침중 스타일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두 개 더 하잖아요. 그죠? 요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내주면 침중 스타일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한번 나온 걸 꼬아버리는 학교가 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자 얘기 드렸고요. 자 이런 것들 가장 뭐 정수 가장 큰 정수와 가장 작은 정수야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앞에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상은 뭐야 저거? 야 23번 자 23번에서 저런 거 몰라. 자 여기서 요거는 숙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3,000이면 5%대요. 어떻게든 한번 저것만 해보세요. 숙제죠. 야 요거만 숙제는 아니에요. 얘는 전체는 숙제인데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에 대한 정답을 카톡으로 보내. 개인 톡이나 알람 맞춰놔야 돼. 왜? 저거 풀어야 돼. 오늘 가면서 차에서 풀어야지. 난 아빠한테 메시지 보낼까? 괜찮아? 풀어라고? 자 개인 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나는 저거 많이 알겠어요? 난 저 옛날에 많이 풀었어. 우리 아빠는 수학을 아니야 할수 있어 잘하는데. 할수 있어. 자 여기 이거는 뭐 답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답이 오느냐 그거 딱 답 표가 나기 때문에 이거 어느 심줄 알고 저기 연속한 5개의 정수 합이 음수일 때 B 플러스 D 중 제일 큰 값은 어떻게 이가 제일 되느냐? 크다는 거야 그러면? 응? 네, ABCD 연속으로 돼 있어요. 이가 제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얘기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연속된 숫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마이너스 5가 됐든 마이너스 뭐 이게 됐든 간에 합이 음수가 된다는 거였어요. 정수가 있잖아. 자 이제 그 다음 부분 잘 들으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덧셈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덧셈에 자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결합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부터 잠깐 여기 쓰겠습니다. 어디다 좀 쓰면 좋겠노? 여기다 쓸까요? 자 우리가 자 교환 법칙은요 자리 바꾸기입니다. 결합 법칙은 자 요거는 괄호 위치 바꾸기예요. 분배 법칙은 괄호 풀기, 괄호 묶기. 자, 요 세 개. 자, 읽어볼까요? 결합 법칙은 자리 바꾸기. 교환 법칙은 자리 바꾸기. 결합 법칙은 괄호 위치 바꾸기. 분배 법칙은 괄호 묶기 혹은 괄호 풀기. 자, 요렇게 자 이름이 붙어줍니다. 자, 이 말은 외우셔야 돼요. 자, 이때 자리를 바꿀 때 요때 조심해야 될 것은 지 앞에 있는 자, 부호까지 함께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리 바꿀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지 앞에 부호까지 함께 가야 돼요. 지 앞에 부호까지 함께 가야 돼요. 이게 자 교환 법칙.
원래는 부호는 지 앞에 것까지 같이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자, 적어 보셨죠? 자, 그럼 24번에 보시면은 자, 여기 이거 한번 봐요. 얘를 얘한테 곱하고 얘한테 곱하면서 괄호를 풀었죠? 맞죠? 괄호를 푸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지금 플러스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5분의 2하고 위치가 플러스 4분의 1과 마이너스 5분의 2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얘가 자리 바뀌었죠. 이렇게 지 앞에 있는 부호까지 자리를 바꾸는 요것을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환 한 승 자, 적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얘네들 괄호로 지금 묶었죠? 그죠? 자, 얘들을 먼저 괄호 묶는 거는 먼저 계산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계산하라고 여기 괄호를 묶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먼저 계산하는 이제 괄호 묶기가 좀 다른 표현인데요. 여기 분배 법칙은 괄호 묶기가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은 공통 부분 묶어내기예요. 자, 요건 뒤에 곱하기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공통 부분 묶어내는 게 이제 요게 이제 분배 법칙이고 괄호의 위치를 바꾼다 혹은 괄호를 이렇게 새로 묶어준다. 그래서 계산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 묶는 거 있죠? 요거는 우리가 결합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합 법칙. 그래서 보통 결합 법칙 얘기할 때는 없던 괄호가 생기면 돼요. 없던 괄호가 생겨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먼저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요거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4번하고 5번은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특별하게 법칙이 있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자리 바뀌는 교환 법칙은 몇 번에 있습니까? 네, 2번에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갈게요. 자, 옆에 자,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봐요. 야하고 위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죠? 자, 그래서 요거 기억은 무슨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이에요. 근데 원래는 앞에서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얘를 먼저 계산하려고 계산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괄호를 묶었어요. 이렇게 묶어줬죠. 먼저 계산해라. 이게 바로 결합 법칙입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괄호 위치를 바꾼다는 게 계산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요걸 하면서 계산 순서 바꾸는 게 요게 바로 결합 법칙입니다. 원래는 앞에서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뒤에서부터 계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 기억과 니은 자, 그래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되겠습니다. 교환 법칙하고 자, 결합 법칙. 이건 덧셈이니까 덧셈의 교환 법칙과 덧셈의 결합 법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거 기억과 니은 각각 뭐예요? 한번 써보세요. 기억 뭐겠습니까?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5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교환 법칙. 자, 그러면 니은은 자, 얘를 먼저 계산하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묶어줬어요. 계산 순서가 원래 앞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뒤에서 먼저 계산해라 묶었어요. 이게 이제 뭐라는 거예요? 결합 법칙. 그래서 계산 순서가 바뀌는 것이 결합 법칙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니은은 결합 법칙, 덧셈의 결합 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27번부터 마지막 30번까지는 다 그런 법칙에 대한 얘기를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27번의 기억 뭐예요? 자, 위치가 바뀌었어요. 11이 1로 갔죠? 8이 뒤로 가줬어요. 이건 교환 법칙이에요. 그리고 얘를 먼저 계산하고 괄호를 묶어줬어요. 이건 뭐겠어요? 결합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덧셈이니까 덧셈이란 말을 붙여주시면 돼요. 29번 갑니다. 역시나 기억이 뭐예요? 야 앞으로 당기고 야 뒤로 밀어서 이게 교환 법칙인데 얘 먼저 계산해서 0 만들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결합 법칙.
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보세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거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 굳이 이 위치 안 바꿔도 되는데 먼저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분수가 얘를 먼저 계산하라고 앞으로 당겨줬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교환법칙이에요. 여기가. 여기 위치 바꾸는 요 과정이 교환법칙이고,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하라고 이렇게 괄호를 묶어줬으니까 이게 이제 결합법칙이고.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30번을 보시면은 괄호 속에서 위치를 바꿨죠. 그죠? 이것도 교환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오리지널 이 결합법칙이거든요. 여기 있던 괄호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죠? 와. 네, 이게 진짜 오리지널 결합법칙이 됩니다. 아날로그. 네, 오리지널 결합법칙.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 합이 0 되는 거고요. 이거 두 개는 그냥 합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덧셈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덧셈의 결합법칙은 여기서는 니은이 되는 겁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 순서로 답을 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런데 뺄셈이 나옵니다. 뺄셈은요, 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똑같아요.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연속부호 정리하기. 빼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연속부호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연속부호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플러스에 플러스가 보입니다. 같은 게 보이면 이거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보여도 이건 뭘로 바뀝니까? 플러스입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있어도 마이너스. 이게 결국에는 같으면 플러스, 반대면은 서로 다르면 마이너스로 바꿔 쓰는 겁니다. 이게 연속부호 정리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읽습니다. 읽을 때 부호가 같으면 숫자 합의 공통부호, 부호가 다르면 숫자 차의 큰 숫자 부호.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연속부호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호가 같은지 읽을 때 다른지 이거에 따라서 숫자 합의 공통부호, 숫자 차의 큰 숫자 부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 자, 하는 거 한번 잠깐 보세요. 첫 번째 1번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 1번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 플러스 문제를 그대로 한번 썼어요 내가.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세요. 마이너스 3 일단 괄호 없애고, 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5죠. 그럼 읽으세요.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부호가 같죠? 부호 같네. 부호 같네. 빨리 해. 부호 같네. 부호 같네. 숫자 합의 숫자 합의 공통부호. 공통부호.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 숫자 합, 그냥 이건 숫자 합의 공통부호 그냥 차례대로 쓰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나왔습니다. 자, 괄호 없애고 부호 정리해요.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2 부호 다르네. 부호 다르네. 숫자 차에 숫자 차이 큰 숫자 부호 큰 숫자 부호. 그대로 쓰면 돼요. 못 따라왔죠. 2와 3의 차 1이고 큰 숫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3번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플러스 5가 나왔습니다. 자, 부호 정리합니다. 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플러스는 뭘로 바뀐다고요? 마이너스죠. 그죠? 네. 자, 읽읍시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부호 같네. 부호 같네. 숫자 합의 숫자 합의 공통부호. 공통부호. 이걸 생각하면서 쓰셔야 돼요. 완전히 익혀질 때까지, 내 손에 완전히 보는 순간 생각 안 하고 답이 딱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바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숫자 합의, 숫자 차이 이 말을 계속 하시면서 가야 돼요. 숫자 합이라는 말을 쓰면서 15가 바로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통부호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4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8에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 그럼 플러스 8 그대로 쓰면 되고요. 마이너스 뭐로 바뀐다고요? 부호 같으면 플러스 3이에요. 자, 읽읍시다. 플러스 8 플러스 3 플러스 8 마이너스 3 플러스 8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3 숫자 합의 숫자 합의 공통부호. 공통부호. 자, 그래서 숫자 자동으로 쓰시면 돼요. 공통부호 쓰시면 되고요. 알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빼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 숙제로 나가는 거는요. 자, 1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만 다가 아니고 요까지 2에 뺄셈에 지금 계산이 쭉 나오는데요. 뺄셈에 20번까지. 아나 죽어요. 자, 요까지예요. 13쪽까지예요. 나쁘요. 자, 숙제입니다.